등비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일정한 차이를 갖는 수열이었으면 얘는 일정한 비율을 가져요. 그리고 우린 그 비율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나타낼 때는 레이쇼에서 R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쉬운 것부터 할게. 뭐 오겠니? 32. 그치, 32 오겠지. 그럼 곱하기 라는 일정한 비율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2가 될 거야. 첫째 항은 1이고 잘 봐. 얘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에요. 자, 공비를 몇 번 곱했지? 4번. 네 번이지. 그렇다면 7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6번 곱했죠. 따라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어떻게 묻겠어? n에 관한 치수식 형태예요. 그리고 n의 개수가 1일 때 그 밑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볼게. 자, 공비 얼마나? 자, n의 개수가 1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럼 공비가 얼마냐? 4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비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뭘 보고? 일반항을 보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이랑 좀 다르게 그렇게 막 함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얘는 진짜로 그냥 통째로 암기입니다. 왜 그렇게 유도되는지까지 보여줄 건데 유도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뭐가 있냐면 등비 중항이 있어. 예를 들어서 5개의 등비 수열이 있대요. 항은. 그럼 얘네가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일 거예요. 마찬가지야. 대칭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4제곱, 이렇게 곱해도 A제곱 R 4제곱. 즉, 첫 번째랑 다섯 번째 곱해도, 두 번째랑 네 번째 곱해도 뭐랑 같냐? 등비중항의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등비중항은 어떻게 표현하냐? 루트 A1 곱하기 A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등차수열과 다른 거는 등차수열의 등차중항은 등차수열 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얘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를 좀 볼게요. 자, A1 더하기 A2가 60이고 A3 더하기 A4가 240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고 얘는 그럼 첫 번째가 A로 묶여요. 두 번째는 AR 제곱으로 묶이거든. 근데 요만큼이 60이잖아. 따라서 R 제곱은 4가 됩니다. 따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R이 2면 첫째 항은 2, R이 마이너스 2면
첫째 항이 2가 아니지 20이지 r이 마이너스 2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되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모든 항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공비가 양수일 때밖에 없어요.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면 아 공비가 양수구나를 암시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또 A2가 마이너스 12 A4가 마이너스 108이래요. 그때 공비가 음수래.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항인가요? 이거 뭐 찾는 거 쉽죠? 얘는 AR 자 몇 칸 차니? 두 칸 차지. 그러면 R 제곱이 여기서 곱해진 거겠지. 얼마 곱해졌어? 9 곱해졌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이겠네. 첫째 항은 4겠죠. 따라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승 얘가 마이너스 972라는 얘기겠지. 971을 4로 나누면 243이네. 그럼 마이너스 3에 n-1이 마이너스 243 n-1은 5 얘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이랑 뭐냐 덩어리가 같은 애들끼리는 얘네들도 등비수열입니다. 왜? 얘가 A5 AR AR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 AR의 6제곱 AR의 7제곱 AR의 8제곱이잖아. 얘네를 A로 묶으면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AR 6제곱으로 묶으면 하니까 공비가 덩어리의 개수만큼 붙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알고 계시면 되고 지난번에 등차 수열할 때는 등차 더하기 빼기 등차는 등차다. 마찬가지로 등비 곱하기 나누기 등비도 등비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 등비끼리 더하고 뺐어. 근데 등비래. 자 이거의 의미 이 등비수열과 이 등비수열의 공비가 같을 때만 그래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이렇게 줬다. 아 AN과 BN의 공비가 같구나. 그래서 공비를 R1, R2 둔 게 아니고 둘 다 R 하나의 변수로만 줘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풀리니까 그 조건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그 정도가 끝이에요. 등비수열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풀어보시면 되겠고 229쪽까지 푸시면 되고 샷까지 그냥 가자. 할 내용이 별로 없다. 풀어야 될 부분은 따로 이따 페이지를 알려줄게요.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무슨 논리로 나오냐? 자 AR로 하자. 이렇게 있어요. 네, S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 칸씩 밀어주는 거야. R을 곱해서. 그래서 AR 요게 돼요. 그리고 빼주면 요게 되거든. 그럼 A로 묶고 나누면 마이너스 요게 되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도 돼요. 공비에서 1을 뺀 뒤에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럼 얘네들
언제 쓰냐?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은 외우셔야 돼요. 물론 도출 과정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그냥 공식에 사용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이건 진짜 중요한 게 별로 없어.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오늘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유제는 229쪽까지 그 다음에 230쪽은 건너뛰어서 231부터 231과 233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오시면 그 뛰어넘었던 230페이지가 이게 더 등비수열의 활용이거든.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 페이지 237쪽에 등비수열 합의 활용이라고 해서 원리학기가 나와요. 이걸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배웠던 등비수열이랑 내용이 좀 달라. 그래서 푸는 법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푸는 법만 익혀놓으시면 풀 수 있는 거라 그 부분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29쪽까지 유제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231쪽과 233쪽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